1교시형 답안 작성 방법론 동영상 강의 들으신 분들 있을 테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180점대가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180점이 합격권이냐면 한 명당 60점씩 총 3명이 점수를 매겨요. 출제자도 3명, 그 사람들이 채점자가 돼서 다시 점수를 똑같게 매기거든요. 전체 문제를 다 매겨서 실제 보시면 이제 15점짜리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합격 점수를 넘는 애들이 있으면 합격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45점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시면 18점이 되면 합격 점수고요. 45점이 되면 합격 점수예요. 그게 안 된 거는 합격 점수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총점은 60점만 넘으면 된다. 이렇게 높게 맞을 필요 전혀 없어요. 60점 0 이게 최고의 합격이 더 맞을 필요 1도 필요 없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답안 작성의 템플릿은 정의는 2줄 쓴다. 그리고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쓰고 가독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씨 크기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암기해서 적는다 이런 얘기이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찍찍 긋는 거 안 됩니다. 특히나 수정 테이프도 쓸 수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보시면 글씨가 어때요? 오른쪽과 왼쪽. 얘는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여기 보면 글씨가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글씨 연습하실 때. 여기서 그나마 잘한 거는 띄어쓰기. 그나마. 이거보다 더 띄어쓰셔야 돼요. 내 글씨보다 더 띄어야 된다. 그래서 그나마 띄어쓰기가 돼서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채점자는 이 답안지를 보는데 한 페이지 보는데 5초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정의 읽고 쭉 키워드 있는지 쫙 확인하고 없으면 그냥 거요. 점수 안 줘요. 내가 썼는데 억울해? 의미 없어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나중에 밑줄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 쓰고 밑줄 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셔서 고민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1도 1표 형식으로 간다. 차이 많이 나죠? 네. 글씨만 좋아도 눈에 확 띈다. 답안지가. 이런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윈도우 크기. 이때는 아마 초기여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거 이때는 아마 수정 테이프 못 쓸 때 답안지인 것 같아요. 네,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이게 가능할 때도 전체 답안지에 어쩌다 한두 개지. 예. 일단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틀렸어도 긋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면 눈에 가거든요. 그러면 틀린 답을 찾아요. 맞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틀린 걸 찾게 돼요. 왜냐면 틀려서 수정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틀린 걸 찾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막 써서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안 넘어가지면 점수가 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 테이프 쓰면 이걸 어차피 채점자는 수정 테이프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복사본을 갖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를 쓰면 수정 테이프를 쓴지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다. 그렇죠. 이분 글씨 잘 쓰는 케이스죠. 띄어쓰기 확실하고. 네. 영어도 크기도 높낮이 하나도 없이 일정하시잖아요.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잘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교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몇 가지만 고치시면 되고 이제 그런 뭐 제가 글씨 교정했던 방법들, 글씨에 포인트를 줬던 부분들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런 거 위주로 조금씩만 바꾸고 몽땅 바꾸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마음 급하게 막 쓰는데 이걸 계속 생각하지 않는 이상 다시 원래대로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두 개라도 써서 키워드에 그게 포인트가 가면 되는 거지. 나는 바꿔야 되니까 진짜 1부터 100까지 다 바꿔야 돼. 이렇게 뭘 얘기했다고 나는 이건 무조건 다 해야 돼.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지쳐버려요.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조금씩 바꿔가셔서 결국 완성해 가시라는 거지. 모두 다 한꺼번에 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18자가 가장 좋고요.
많아도 22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당연히 모음을 더 크게 쓴다. 자음보다. 네. 결국 획,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의와 이예요. 의와 이를 가장 잘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삐뚤어지지 않게. 의는 의대로, 이는 이대로. 얘가 대각선이 되거나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 두 개만 잘 지키셔도 전체적으로 글씨가 안정감이 생기고 눈에 잘 띄어요. 제가 마지막에 진짜 많이 연습한 게 의와 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글씨 바꾸려고 인터넷에 있는 그런 글씨 교정하시는 유튜브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안지의 형식은 서론, 그러니까 개요죠. 보통 1단락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본론을 2단락에 쓰고 결국 본론은 뭐냐면 물어본 걸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기술 요소를 물어봤으면 기술 요소, 아니면 뭐 절차를 물어봤으면 절차, 정책이면 정책, 법안이면 법안. 이게 1교시형이면 이 본론이 하나인 거고요. 2교시형이면 2단락, 3단락이 본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 단락이라는 3단락. 1교시면 3단락, 2교시면 4단락에다가 결론을 쓴다. 그래서 기승전결의 기반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본론에는 1도 1표를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도식화 하나, 2단락에 가는 도식, 나는 표. 이게 템플릿이에요. 이거를 바꾸지 마세요. 웬만하면. 근데 답안 쓰다가 공간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이건 항상 지켜주세요. 문제에 따라서 글로만 도배해야 되는 문제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최대한 도식을 넣어주실 수 있는 걸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뭐 비교표, 비교해라 이럴 때는 도식을 넣기가 좀 애매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비교할 내용만 많고. 아니면 물어본 게 너무 많아서 키워드를 적을 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키워드가 엄청 많다고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도 1표 형식은 기본이다. 그게 1교시형이 됐던 2교시형이 됐던 본론에는 다 1도 1표 형식으로 가자. 그다음에 결론인 마지막 단락에는 비교표가 제일 쉬워서 비교표예요. 근데 비교표로 가는 순간 내용이 많아져요. 써야 되려면. 비교표보단 간단한 표 형식의 뭐 최근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적든가 아니면 도식으로 끝내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죠. 발전 방향, 전망, 해결 방향. 긍정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같은 얘기예요. 서론에 보통 쓰는 게 개념 및 특징, 정의 및 특징, 개요를 쓰고 그 다음에 보통 많으면 5줄 서론 부분은 1교시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짧으면 3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2교시형은 당연히 물어본 게 여기 본론이잖아요. 얘를 가장 많이 쓰셔야 돼요. 최소한 반 페이지 이상. 보통 물어본 건 한 페이지 쓰라고 하거든요. 물어본 것만. 1도 1표. 가의 개념도, 나의 구성도 및 표, 이런 게, 가죠. 가의 개념도는 또는 구성도. 시스템이면 구성도가 되겠죠. 아니면 절차면 흐름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어떤 그런 구조적인 이때 제일 이제 템플릿자를 활용하시는 거죠. 나는 템플릿자로 못하겠으니까 손으로 막 그리지 마세요. 안 돼요. 템플릿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내 몸처럼 되셔야 돼요. 템플릿자로. 그 다음에 나의 이제 구성 요소, 기술 요소, 네. 그런 모든 것들. 키워드를 도배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여기다 키워드 도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 수직구로 확장하든가 수평으로 연계하든가 뭐 추가 이런 얘기인데 결론은 뭐 ISP를 물어봤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ISMP 같은 걸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전체 뭐 EA부터 가는 내용을 적든가 아니면 최근에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내용을 좀 더 추가해 주던가 이게 확장이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그걸 통해서 최근 공공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 ISP를 최근에 변경됐는데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 대한 규모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그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던가.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1교시는 13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중에 10문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최소한 내가 100% 아주 잘하는 문제가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내가 이건 100% 잘해. 잘 준비했어. 이런 토픽이 있으시면 되는 거고. 죽어도 모르겠는 문제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방어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1.2페이지 갈 필요도 없어요. 딱 한 페이지 분량으로. 한 페이지는 쓰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물어봤으면. 정의, 구성도미, 개념도 이렇게 해서 3단락도 쓰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문제야. 얘는 5점만 넘으면 돼요. 5점만 넘으면 돼요. 3명한테 5점, 5점, 5점마다 15점 맞으면 돼요. 다른 잘하는 문제에서 점수 받아서 합격하면 되거든요. 얘를 6점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어하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 내가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어도 6점 맞으면 돼요. 잘하는 문제는 6점 이상. 그게 한 두세 문제. 못하는 거 한두 문제는 방어. 나머지는 그냥 6점. 기본 점수. 이 정도가 이제 1교시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챙겨가시는 거고. 그게 500개의 토픽을 이제 가져가시려는 게 앞에 세네 문제 잘하는 토픽, 준비된 토픽. 이게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잘 준비하셔서 당연히 7점, 8점 이상 맞으셔야죠. 그러려면 결국 3단락까지 잘 써셔야 된다. 충분히 가능하세요. 3단락 구성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목차 이 순서대로 잘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답안지 분량은 물어본 내용 1, 2단락까지 무조건 한 페이지에 딱 끝나시면 돼요. 정의 및 뭐 특징, 그 다음에 개념도랑 구성도 및 구성요소, 뭐 표까지 해서 거기까지가 한 페이지. 그리고 3단락은 그 다음 페이지에 20%에서 4페이지, 뭐 한 4줄, 많으면 5줄 이내로 끊어서 쓰세요. 많이 쓸 필요 없어요. 뭐 3단락은 점수에 영향이 있긴 한데 6점 넘어가는 점수에 영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합격 점수보다 더 줄 때 영향이 있는 거지. 3단락을 아무리 잘 써도 합격권 점수엔 영향이 없어요. 결국 물어본 걸 잘 써야 6점은 맞는 거고, 근데 추가로 뭘 더 썼네? 그러면 7점, 8점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에 집중해라. 그리고 3단락에 추가적으로 내가 아는 걸 더 하셨던 각자 잘하시는 분야의 내용이나 최근 트렌드를 잘 녹여서 써라. 그게 이제 1.2에서 1.4페이지 분량으로 계속 쓰면 결국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가 나와요. 10문제를 다 1.2에서 4페이지 쓰면 13페이지, 1.4페이지 쓰면 14페이지가 꽉 차요. 그리고 잘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거 하나 더 받아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14페이지 그냥 넘어가서. 엄청 빨리 쓰시는 분. 이게 방어 문제 이런 문제는 보통 5분에 끊어요. 진짜 잘 쓰시는 분들. 정의만 정확하게 유추해서 쓰고 이름 적혀 있는 거 보고 그냥 얘는 모객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정의만 근접해서 쓰고 나머지는 근접해서 썼으니까 물론 비슷한 키워드들을 쓰긴 하겠지만 결국 채점자가 원하는 답안지 수준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걸 굳이 3달러까지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에 막 고민하고 시간 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의식이 가는 대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5분에 쓴다. 이런 거죠. 물론 필사 엄청 많이 하신 분 케이스예요. 필사 안 하시면 한 8분 아니면 10분 걸릴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쥐어 짜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10분 걸리더라고요. 이런 방어 문제 같은 경우. 전 합격할 때 네, 13개 중에 11개, 12개 나왔어요. 사실. 한 문제 정도는 아예 버릴만 했고 저는 3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알겠더라고요. 2교시형도 사실 저는 선택해서 풀긴 했어요. 2교시형도 6개 중에 4문제 쓰는 건데 네, 6개 중에 5개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했죠.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문제를. 저 같은 경우. 근데 그러지 않고도 잘 쓰시더라고요. 저만큼 하지 마세요. 빨리 붙으십시다. 빨리 붙는 걸 목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제일 필수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1도 1표로 해야 된다. 도식화 없이 글로만 글글글글 쓰지 마시라. 글 많이 썼다고 붙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수식어 같은 걸 붙여갖고 막 설명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저희 시험 보는 거잖아요.
책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달만 되면 돼요. 그걸 막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다 아무 의미 없는 글씨 다 빼세요. 그런 걸 왜 쓰냐면 이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쓰는 거예요. 답안지를 이 공백이 막 나오면 빵빵빵빵 뚫리게 쓰지 마세요. 무조건 꽉 차야 되거든요. 그래야 있어 보여요, 답안지가. 그래서 글씨를 쓰면 줄이 있으면 줄을 항상 꽉 채워야 되고 표를 해도 내용이 공백 없이 다 차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붙여야 되잖아요. 붙일 내용이 수식이 애매하면 모르는 키워드라도 내 별명이라도 쓰세요. 키워드스럽게. IT 키워드스러운 걸로 그냥 뭐라도 넣으세요. 그래서 채우시는 게 중요하다. 한글로 쓰셨으면 영문으로 내용을 써서라도 꼭 채우셔라. 네. 이게 얘기예요. 공백을 만들지 마세요. 공백은 안 됩니다. 구멍이 빵빵 뚫려 있으면 안 쓴 것 같아. 그리고 적당히 쓴 느낌이 들어요. 점수를 주기 위한 뭘 보기 전에 구멍이 막 있으면 일단 점수 이 사람은 적당히 썼네. 그리고 점수 그냥 합격 점수 안 주고 그냥 넘어가요. 실제 채점자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금방 되는 겁니다. 공백. 그래서 키워드. 네. 말씀드렸듯이 5초 안에 답안지 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서 키워드가 있는지를 보지 다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필수다. 반답식은 하지 말고 비교표 하라고 하는데 비교표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표를 썼다는 얘기는 두 개 토픽을 100% 안다는 얘기잖아요. 비교하려면. 네. 그리고 마지막 추가 단락의 비교표를 쓸 때는 한 두 개 정도 비교하고 마세요. 비교할 게 너무 많다고 다 할 필요 없어요. 한 두 줄만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길어요, 세 줄. 네. 앞에 3단락 그 포함해도 네 줄 이상 갈 필요가 없거든요. 얘는 이렇게 추가예요. 그거 인식하시면 추가지 뭔가 많이 썼다고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딱 그 정도로 포인트만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답안지 구성입니다. 이따가 제가 똑같은 거 또 하겠지만 문제 번호 틀리는 순간 빵점입니다. 문제 번호는 실제 1번부터 13번까지 번호 있잖아요. 내가 첫 번째 썼다고 1번 아니에요. 나는 첫 번째 거는 뭐 밑에 13번을 골랐고 뭐 그 다음에 10번을 골랐는데 난 첫 번째 쓰니까 1번이고 두 번째 쓰니까 2번이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문제 번호에 해당되는 번호를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이거 틀리는 순간 그냥 빵점이에요. 점수 안 줘요.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이거 잘 써놓고 이거 점수 이거 잘못해갖고 그러시면 진짜 이거만큼 억울한 게 어딨어요. 문제 번호 꼭 쓰시라. 그리고 여기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풀네임을 쓴 거죠. 영어만 나와 있으면 영어에 대한 풀네임을 웬만하면 적어 공백을 막아라. 한 번 쓰셨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계속 쓰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한 번 특히 영어 이렇게 길게 쓰시면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얘는 언제 쓰냐면 문제 번호 쓰고 문제 쓰고 답을 쓰신 다음에 1단락을 들어가는데 여기 보통 이 앞에 부분 리듬은 쓰는 거예요. 이 ITI의 4.0이 뭐지? 라는 걸 포인트 줄만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도 키워드로. 이 ITIL이라는 거에 키워드는 베스트 프랙티스, BP거든요. 사례집이에요, 사례집. 아웃소싱하고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데 잘 정리되어 있는 사례 모음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IT 서비스라는 베스트 프랙티스 모음집이야, 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개요. 이제 시작할 거야. 한 거죠. 문제는 저렇게 물어봤으니까 나는 이걸 시작할 거야. 그리고 이 다음에 당연히 가가 나오겠죠. 네. 뭐 이렇게 쓰는 케이스도 있어요. 정의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쩌다 하나. 10문제를 다 1교시형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보통 2교시형은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근데 1교시형은 웬만하면 특히 지금 지금은 그냥 정의만 쓰십시오. 보통 음, 여기는 없네요. 네, 보통 이게 기본의 정석이죠. 가, 개요를 썼으니까 이 토픽에 대한
정의 또는 개념. 당연히 DRS를 물어봤는데 DRS의 정의, DRS 개념만 하면 당연히 공간이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쓴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공백 채우려고 쓴 거예요. 여기 뻥 뚫리지 않도록. 그리고 두 줄, 정의는 두 줄로 끝내라. 정의에도 키워드를 도배하셔야 돼요. 이렇게. DRS라는 게 그 재해복구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재해복구 시스템 하기 위하려면 영역평가하는 BR을 통해서 어떻게 상공해독이라는 뭐 운영 방법도 있고 이런 미러, 핫, 웜, 콜드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하고 하는 체계 아니죠.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시스템이니까 웬만하면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끝나셔야 돼요. 정의의 종결어는 명사형이다. 뭐뭐 하는 무슨 내용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명사형으로 정확하게 포인트를 주고 끝내셔라. 그리고 나면 보통 이달락에 나하고 이거에 대한 특징, 뭐 등장 배경, 필요성, 현황, 뭐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표나 그림이나 내용으로 간단하게 적죠. 마찬가지로 이게 도입부잖아요. 도입부에 너무 많은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1단락의 서론 부분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2단락을 가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단락에 물어본 거에 대한 개념도와 구성 요소. 그 다음 쓸 게 개념도고 그 다음 쓸 게 구성 요소니까 그거에 대해서 2단락의 제목으로 목차를 잡고 가에 개념도 또는 구성도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도식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성 요소 밑에다가 표로 넣어준다. 이게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좋고 초반에는 이렇게 3단락 구성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그룹핑 하는 게 생각보다 초반에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룹핑을 웬만하면 초반부터 가져가시는 게 두 번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죠. 글씨를 적게 쓸 수 있습니다. 이만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키워드는 중간에 받고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명을 읽진 않습니다. 내용이 적당하게 맞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성 요소. 물어본 거 이거잖아요. 자연어 처리가 뭔지 물어봤고 전체 얘가 뭐고 얘 뭘로 구성돼 있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여기 설명이기 때문에 이 단어로 적당히 한글로 적으시든 정말 안 되면 적당한 설명으로 때우시든 아니면 기억 안 나면 여기에 있던 얘도 결국은 토픽이잖아요. 얘에 대한 키워드 그냥 박으시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산출물 같은 거 무슨 뭐 프로젝트 관리였다고 그러면 관련된 산출물 하위의 산출물을 좀 적으시다. 사실 그냥 말로 때우는 게 제일 편하죠. 사실 내용 없어요. 뭐 대단한 내용이 없잖아요. 분장 단위 전환 기술. 얘는 전환하는 게 아니겠어요? 얘는 아니겠어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여기 시퀀스라고 썼으니까 문장 단위라고 쓴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이거 알아서 썼을 수도 있고 요 내용만 갖고 썼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물어본 거를 이렇게 충실히 이달락에 페이지가 거의 한 페이지 되죠. 반 페이지 이상 되죠. 여기를 많이 써야 되는 거다. 그리고 추가 단락은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 단락 3단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3줄 정도. 두세 줄 정도로 쓰고 간글로 끝낸다.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걸 뭐 적용했는데 이렇게 뭐 내용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자연어 처리하고 했는데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여기다 AI에다 제공해주고 있어. 그래 누구 뭐 하냐 활용장 교감해. 사실 무슨 엄청 대단한 내용 아니죠. 이렇게 기술 적용하고 있는데 얘보다 얘가 더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우리 어디 쓰고 있냐? 음성인식 스피커 챗봇 등에서 자연어 처리를 활용하고 있네. 포인트가 되겠죠. 별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에 뭐 여기 챗봇이라고 했지만
최근에 가장 핫한 게 결국 챗 GPT잖아요. 그런 거 쓰면서 뭐 네. 이게 4.0으로 가면서 확 되고 있어. 이 사람 챗 GPT만 아는 게 아니라 4.0이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이번에 CEO 왔었잖아요. 챗 GPT CEO 와서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이런 거죠. 그런 걸 위해서 전자신문을 보시라 라는 거예요. 신문 안 봤는데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남들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 채점자로 생각해 보시면 점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 같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오늘 IT 경영 전략 토픽을 볼 건데 이제 뭐 5번이라고 칠까요? 이제 5번. 다음 게 IT, ROI, 투자, 슈퍼, 호재.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18자 되겠네요. 이게 칸을 잘 잡았네요. 이렇게 제목을 쓰겠죠? 이렇게 꽉 차는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못 쓸 내용이 없죠. 그 다음에 뭐 쓰라고 했죠? 기억나시는? 네, 답을 쓰셔야 돼요. 꼭 답 쓰세요. 얼마나 좋아요. 한 줄을 그냥 먹어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달러. 주차의 기호를 써야겠죠. 왜 똑같게 쓰는 거죠?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 강대성 판단, 뭐 아니면 이런 거잖아요. 기업 가치 판단, 투자 이익 확보, 뭐 이런 거, 뭐가 됐든 쓰시면 되겠죠. 투자, 뭐, 건전성 확보, 아니면 ROI 나왔으니까 그냥 똑같게 쓰면 돼요. ROI 확보,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이게 미드문이 되겠죠. 미드문. 저 내용을 옆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T, ROI, 대육. 쳤다고 칠게요. 그러면 뭘 쓰라고 했죠? 네. 가를 하는 거죠. 가에 또 똑같이 쓰는 거예요. 계속 써야겠어요. 얘를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IT, ROI, 자, 과, 과, 모델의 정의, 개념, 정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써셨다고 실제 이렇게 슬러시하고 쓰시는 거 없습니다. 이걸로 쓰신 게 아니라 예시를 드리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보통 이렇게 대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글씨를 못 쓰시면 표를 만드시거나 줄을 넣어서 그리고 그냥 간단히 이렇게 쓰시고 두 줄을 내용을 쓰시면 돼요. 얘는 뭘까요? 종이가 종결어는 확실하죠. 모델로 끝나야 되겠죠. 그렇죠. 종결어는 모델로 끝나니까 모델을 물어봤습니다. 얼마 종결어 밝기 쉽잖아요. 목적을 정해야죠. 왜예요? 그렇죠. 기업의 투자성 아니면 뭐 확보 위한 확보 위에 뭐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뭘 쓰시느냐면 여기에 키워드를 적으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쓸 키워드를 여기다 박으셔야 돼요. 보통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걸 사용하는 어떤 거 이게 사실 큰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이거잖아요. 이거 왜 ROI 이런 건지 결국 투자성이 있는지 보겠다는 거니까 이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뭐 사전 평가 하겠죠. 아니면 사전, 사후,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요? BSC. 네. BSC 키워드죠. 밸런스 스코어 카드잖아요. 평가는 또 뭐가 있을까요? PP, 뭐 이거 뭐냐면 회수 기간, 투자했을 때 얼마큼 회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IRR은 시장 이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MPV, 미래, 현금 흐름이 막 흘러갔을 때 미래 얼마만큼 우리한테 같이 투자 이익이 있을까? 이런 거 평가하는 거. 또 뭐 있죠? ESG 등등등. ESG도 많이 요즘에 키워드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모델이야. 이런 거죠. 이렇게 박으시라는 거예요. 사방에 키워드를 박아라. 너무 많죠. ROI 있고, 뭐, 많을 거잖아요. 뭐 BSC는 또 IT BSC도 있고, 그렇죠? IT BSC, 뭐, BSC의 뭐 키워드 뭐 재고내야, 이런 거. 재무적인, 고객적인, 그 다음에 재고대, 내부 프로세스, 그 다음에 학습 기반한 미래, 뭐, 그런 것들 통해서 한다. 결국 이 토픽 하나 했는데 토픽이 엄청 나왔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야. 끝났어? 그러면 이제 두 줄 썼으니까. 나는 또 쓰죠. IT, ROI, 자, 평가, 평가, 모델, 특징, 특징. 뭐 있을까요? 그럼 여기 이제 다 글 썼으니까 표 하나 들어가주면 좋죠. 공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표 하나 그리고 결국은 표를 나눠서 키워드 두 개 받고 남은 적당한 설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특징에 뭐가 있을까요? 왜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있을까요? 설명해 주세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특징, 위험 회피 될 수 있겠죠. 한글을 못 써. 위험 회피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성과 했으니까 뭐 투자 극대화 이런 거.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키워드. 좀 있어 보이는 큰 말이 뭐가 있죠? 위험을 회피하고 아니면 뭐 사업 선도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위험 회피 뭐 그냥 키워드로 박아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성과 기반으로 주저리들이 쓰겠죠. 위험이 감소해. 그렇죠? 선도자 전략을 필요할 수 있어.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달러는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달러 IT ROI 숫자 성과 성과 모델 이럴 때는 이건 구성이 아니잖아요. 개념도가 나겠죠. 개념도 및 기법 이러면 좋겠죠. 예, 어차피 기법 쓸 거잖아요. 그러려고 해서 잠깐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아예 또 쓰죠. 찾아듣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어차피 같은 내용 계속 적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2달러 가에서 개념도는 몇 줄을 잡으시냐면 보통 5줄에서 6줄 정도 쓰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린다 치면 줄 이따 칠게요. 공간이 작아. 보통 뭘 할까요? 기획서가 있으면 얘를 평가하겠죠. 사전 평가. 이거 썼으니까 공간 평가, 호흡 평가. 뭘로? 뭘로 해요? 이거 또 쓰면 돼요. 뭘로 해요? 뭐 BSC, 뭐 이런 거, PP, MPV, 뭐, 또 IRL, 가이브였는데, I, ESG, 데모적 평가, 뭐 AHP, 계층적으로 평가도 하고 등등등등 키워드 박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전체를 어떻게 해요? 선순환 구조로 선순환. 약간 밋밋하잖아요? 뭐 화살표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법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잘하시는 게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개념도 다 했죠. 사실 큰 내용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기도 뭐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럼 화살표에는 꼭 내용을 적어줘라. 이런 내용을 많이 하거든요. 기획서에 대해서 뭐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참여하는 사람들 이름 쓰든가. PM이 참여해. 뭐 아니면 사전평가 주고 뭐 QA랑 같이 하든가. 아니면 뭐 재무팀, 사전평가를, 뭐 재무팀을 통해서 뭐 사전평가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중에 기법을 요 단계별로 하든가. 방법 맞죠? 이렇게 하고, 나의 또 쓰죠. IT, ROI, 투자, 성과, 모델, 기법.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밑에다 쓰는 게 요 내용을 다시 쓰기 위한 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는 좀 이따가 써야 돼서 여기를 지우고 할게요. 나의 법. 표를 보통 줄이 이렇게 세 줄 있거든요. 하나, 둘, 세 줄 있으면 그럼 여기다가 처음에 맞춰 쓰세요. 나중에는 사실 한 줄 들어와서 쓰긴 하거든요.
이럴 때 무조건 선을 긋는데, 왜냐면 이게 한 줄 더 들어오면 균형이 있어져요. 답안지가. 근데 지금 한 글자로 적게 쓰고 싶은데 한 줄을 들여쓰기 하시면 안 들여쓰셔도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저 같으면 이제 풀겠죠. 3달러. 보통 인류 기법 쓰기로 했잖아요. 기법, 설명. 그리고 뭐 시기, 시점, 시기보다 시점이 낫겠네. 시점. 또 쓰는 거죠. 우리 뭐 썼죠? 사전 사고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개념도에 뭐 있었어요? 세 가지? 기억나시는지? 사전, 네, 중간, 그렇죠. 사고. 물론 줄였으니라 그렇지 공백 업계 뭐 평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적당히 적으시면 되잖아요. 어. 기획서를 미리 확인해. 뭐 중간에 진행사항 기준으로 확인해. 사고는 완료된 산출물 갖고 확인해. 뭐 그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어, 간단하게 가죠. 그냥. 한 단락을 하나 더 갈 수도 있는데 하나 제가 여기 하나 더 간다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재무적인 거, 그러니까 정성적인 거, 정량적인 거 이걸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재무적인 걸로 재무적 이걸로 나눠서 계속 또 했던 거 또 쓰시면 되죠. 재무적이니까 PP, MPV, IRR 이런 거 쓰고 사실 정성적으로 가면 이제 정성적 기법은 뭐 아까 있었던 거 BSC 같은 거, ESG 같은 거 이런 거 약간 정성적이라네. 이렇게 쓰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3, 4, 5, 6, 7, 8, 8줄. 이렇게 쓰면 8줄에 9줄이잖아요. 벌써. 그러면 충분한 내용을 썼다. 이렇게 해서 2달러까지 끝내고. 실제로 요즘에 ESG 많이 쓰고 있잖아요. 기업에서. 소프 3달러에 이 내용을 쓰실 수 있겠다. 3달러에.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ESG를 통해서 왜? 에너지 때문에. 그러면 보통 이제 3달러에 쓸 수 있는 내용은 이전에는 뭘 많이 썼냐. 전통적으로는 어떤 걸 많이 썼냐. 성과 이런 걸 측정하려고. 그런 내용을 써 KPI나 이런 걸 예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ESG로 더 많이 가고 있어. 어. 그래서 간글에다 뭘 써요? 이거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회 공헌이나 에너지, 이 그린 에너지 때문에 최근에 ESG로 더 기업들이 평가를 선호하고 있어. 선호 중이야. 그게 확대되고 있어. 확대 중이야. 뭐, 확대 중이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확대 중. 뭐, 이렇게 딱 해서 쓰시겠죠. 그렇게 3달러까지 쓰면 키워드 충분하고 내용 확실하니까 당연히 이 정도 쓰시면 이게 1.4페이지 분량이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뭐 이제 당연히 6.6개 받겠죠. 6.6개 받겠죠. 이게 1번 작성법. 2번은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지웠는데 2번은 여기가 너무 뚱뚱하니까 시간도 없겠죠. 그렇죠. 날려버릴 수 있어요. 얘를 빼고 물어본 게 사실 이거죠. 그냥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서론이 아니라 얘를 날리고 얘만 살리는 거죠. 정의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가도 없어져야죠. 그렇죠. 나가 없는데 가만 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를 썼으면 무조건 나 이상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 계속 쓰기 시간도 없고 그래? 그러면 과감히 알리세요. 그럼 얘가 개요가 안 되겠죠. 얘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개념이나 또는 정의로 받고
요 내용을 쓰시죠. 아, 요건 날라간, 이 한 줄은 없애고, 그럼 요거만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쓰기 좀 밋밋해. 그쵸? 난 특징을 몇 개라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뭔가 특징에 요거라도 키워드를 넣고 싶어. 이게 특징을 놔달라고 뺐으니까 얘까지 쓴 건데, 이렇게 쓰기엔 내가 너무 힘들고, 그 특징을 좀 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특징. 이거 치고, 여기다가 UMP, 그다음에 사업 선도와 전략, 추진. 왜 이렇게 길게 쓴지 아시죠? 뒤에 분배 가는 비율.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쓰시면 또 단점은 뭐냐면 글이잖아요. 글이 너무 많아. 글씨 잘 쓰시는 분 괜찮아요. 이 포맷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글씨가 나 좀 어려움이 있어. 이러시면 최대한 표 형식으로 가져가시면 어떻게? 얘를 쪼개면 되죠. 얘를 이렇게 표로 가져가시고 여기는 정의, 여기는 특징. 이런 표가 돼버리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줄 몇 개 더 그시면 그리고 얘를 정의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글씨가 또 줄겠죠. 왜냐면 앞에 세 줄에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글씨를 좀 더 줄이는 대신 더 가독성 있게 쓴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템플릿들을 섞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 문제를 다 똑같은 템플릿을 쓰면 사람이 좀 지겹거든요.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 어떤 거는 표도 넣고, 어떤 건 이렇게 길게도 쓰고, 어떤 건 가나로도 쓰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념도처럼 간단하게 쓸만한 게 있으시면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서론을 한다. 근데 서론의 중요한 건 결국 뭐냐? 정의만 중요해요. 서론의 핵심은 정의일 뿐이에요. 서론을 쓰는 이유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정의를 쓰기 위한 거지.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거다. 그래서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되 중요한 거에 포인트를 가져가시고 중요한 거는 얘다. 얘가 많아야 돼요. 요게 핵심이다. 그리고 이 핵심 중에 가장 더 핵심은 상단의 요 세네 줄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답안지는 이렇게 읽거든요. 사람 시선이. 네. 키워드가 있어. 하고 끝나요. 솔직히. 키워드를 다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고, 맞네? 하고 가요. 이 사람 몇 점? 키워드, 한 8개 되는데, 이 사람 7점. 이게 캐치점이 돼요. 실제예요. 실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무슨 소리를 써도 모른다니까. BSC인데 BSG를 썼다고 틀렸다고 못한다니까요. 몰라요. 안 보여. 특히 여기는 보이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진짜 안 보인다. 근데 여기에 줄을 봤어. 글씨가 이상해. 영어를 썼는데 막 뭔가 읽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영어가 틀렸네? 어? 영어가 틀렸네? 하는 순간 어딜 보겠어요? 여길 보겠죠. 키워드 틀렸네?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네? 7점 중에 갑자기 6점에서 5점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답안지의 포인트는 이런 순서로 가져가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요로 기반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음, 저와 함께 한 2, 3주 정도는 네, 1교시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늘려가실 거고요. 그리고 그게 좀 익숙해지시면 2교시형, 2교시형 할 때 다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걸로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글씨 얘기 좀 계속 할게요. 아까 다 했던 얘기긴 해요.
글씨를 쓰실 때, 첫 번째 한글. 한글일 때랑 영어일 때 차이가 있겠죠. 한글은, 균형만 맞으면 돼요. 가장 좋은 균형은 뭐 펜글씨를 해보셨거나 해보신 적 있으시면 알겠지만, 보통 삼각형 또는 마름모 기반의 글씨가 균형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이랑 의예요. 그렇죠? 얘는 의가 핵심이고 여기 이가 핵심이겠죠. 아까 설명했던 거와 동일해요. 자음이 작아지겠죠. 자음이 절대 클 수가 없어요. 모음은 충분한 크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모양 글씨를 가지고 가셔야 균형이 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키워드. 두 번째, 한글 더해요. 한글 이거. 한글 이거. 띄어쓰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음.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 뭐 성과, 정, ROI, IR 이렇게 쓰시는 거라 이게 ROIIR인지 누가 했을까? 키워드는 다 적었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를 조금 띄우셔도 난 충분히 띄어쓰기 했어. 차이가 없다. 글씨를 쓰셨으면 어, 이 정도 쓰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글씨가 이 정도였으면 이거 더 띄세요. 좀. 충분히 띄세요. 괜찮아요. 내가 쓴 글씨보다는 크게 띄셔야 돼요. 띄어쓰기는. 그러면 글씨를 좀 못 쓰셔도 돼요. 키워드는 보이거든요. 어차피 키워드 보이는 싸움이지 글씨가 막 명피를 뽑는 시험은 아니에요. 잘 쓰면 유리할 뿐이지. 그래서 충분히 띄어쓰기만 잘하셔도 충분히 키워드가 보이고 키워드가 보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답안지 품질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한글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의와 이 얘를 막 성과를 하시는데 아니 성 이렇게 하시는 거랑 얘를 충분히 내리고 하시는 거랑 달라요? 달라요. 눈이 이게 딱 글씨가 키워드로 들어온 느낌이 달라요. 이게 중요하시고 높낮이 당연히 같아야 돼요. 누구는 커지고 누구는 작아지고 안 됩니다. 요거 정도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영어. 그러니까 안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A, U. A랑 U는 모양이 비슷해서 쓰시는 분에 따라서 저는 그랬어요. A를 쓰는지 U를 쓰는지 써고 나면 나중에 모르겠어요. 분명히 차이 있게 썼거든요. 분명히 차이 있게 썼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A랑 U는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U 그릴 때 이제 빨리 하시면 A랑 비슷한 모양이 돼버리거든요. 이 내리는 걸 정확하게 해서 U를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서 얘가 내려간 거랑 차이가 확실히 두 번째는 이런 글씨가 여러 개 있죠. R도 이거 R.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 애들. 긴 애들 뭐 있어요? 줄 밑으로 내려가는 아이들. 네, G. 그 다음에 Y요? 그렇죠. Y. 저 Y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Y 무조건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빨리 좀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G랑 비슷하대요. Q. 글씨 못 쓰죠. 이러다 보니까 잘못 쓰면 R처럼 보이고 E. 대문자 E. E를 쓰는지 티귿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맨날 연습하는 그 사람들. 이런 아이들. 근데 특히나 소문자가 문제예요. 왜냐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줄을 침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쓰실 때는 밑에 줄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다시. 어쩔 수 없어요. 약간 띄우세요. 시작하는 단어. A. 어차피 줄의 양만 맞으면 되거든요. 일관되게 가면 되는 거예요. 밑에 약간 처음부터 띄셔야 G를 쓰셔도 G를 여기다 쓰실 수 있어요. 소문자니까. 이 간격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너무 다른 라인을 침범하지 않도록 줄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칸은 충분히 채워주세요. 이제 소문자 대문자 섞어 쓰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처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쓰는 거고. 당연히 대문자는 아주 크게 쓰셔야죠. 이 위에 라인도 항상 이 정도. 2mm. 이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 영어를 쓰시다 보면 영어는 막 빨리 쓰시니까 뭐죠? 칸반, 칸반, BOART 이렇게 막 쓰신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가. 제가 제일 많이 한 실수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키워드 보기 싫어. 점수를 안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로 점수를 안 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채점하잖아요. 너무 주관적인 시험이라는. 그렇다 보니까 눈에 잘 띄는 사람한테 점수를 주고 잘 쓴 것 같아요. 잘 쓴 것 같은 사람한테 뒤에 못 쓴 거는 더 잘 쓴 사람처럼 습관 얘기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별거 아닌 띄어쓰기, 첫 번째 띄어쓰기, 두 번째 아랑 의, 세 번째 영어의 밑에 라인을 약간 띄워서 간격 맞춰주시는 요 세 가지만 일단 하시면 내가 악필이어도 충분히 답안지 먹히는 키워드 먹히는 답안지 쓸 수 있다. 요거 일단 1번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연습장에 동그라미 그리는 것도 다 했어요. 사무실 앉아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연습장 놓고 계속 동그라미 그리고 짝대기 그리고 엄청 많이 했어요. 3년 차. 글씨가 아무래도 안 바뀌어갖고 진짜 계속 이거 긁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했어요. 앉아가지고 진짜 이것만 미친 듯이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보다 이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미쳤어요. 이거 해보세요.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또 했어요. 진짜 이것도 하고 동그라미 한 시간 한 것 같아요. 최소 글씨 바꿔보겠다고. 그래서 바꾼 게 그나마 이거. 저보다 다 잘 쓰시니까 훨씬 저도 나으실 거다. 근데 제가 최소한 띄어쓰긴 잘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기술사 하겠다고 강정배 교수님 그냥 무작정 찾아갔었는데 그때 처음 했던 게 이거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글씨를 못 쓰긴 못 쓰는데 그래도 키워드가 보이긴 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일 안 하고 첫 해 일 안 하면서 안 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6개월이 붙겠지 설마 이런 방법을 시작했어요. 진짜 이런 시험 문제도 잘 모르고 이 시험은 이게 뭔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지독하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6개월이면 될 거다. 보시더니 1년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진짜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기술사 공부하시면서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 은근히 있어요. 뭐냐면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뽑는 것도 아닌데 이게 채점자도 너무 주관들고 뭔 의미가 있어? 이런 마음들 생각하셔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거 공부해갖고 사업하는 친구도 있어요.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문제인 거지. 무슨 뭐, 이거 평가가 어떠느니 그거는 좀 너무 편협된 사고다. 우리가 좀 사고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12시가 넘었으니 관계로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요.